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예비 고1 친구들을 위한 통합사회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은 되게 격변의 시기를 겪는 학년인데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큰 변화가 있죠. 자, 기존에는 우리 수능 사탐 과목이 9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1개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르면 됐었는데 여러분들부터 수능이 확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냐? 2028학년 수능은 기존에 있었던 사탐 과목이 싹 사라지고 오로지 통합사회 한 과목으로만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사회는 통합사회, 과학은 통합과학 이렇게 상대평가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2 개정 교과서의 시작이라고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데 교과서 또한 또 여러분 때부터 이제 바뀌게 돼. 왜냐하면 수능이 바뀌면 그에 맞게 내용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되는데 사실 아마 선생님 생각으로는 엄청 막 내용이 100%, 180도 달라진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일부 목차나 혹은 내용의 추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들은 또 새롭게 개정된 교과서로 고1 때도 공부를 하고 수능까지 치르게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통사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냐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수능의 변화를 아마 이제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을 텐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수능에서만 여러분들이 통사를 공부하는 건 절대 아니고 지금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1을 들어가면 고1에서 내신 과목으로 통합사회를 한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통사를 쭉 시험을 치르고 고2 때는 잠깐 통사랑 이렇게 빠이빠이 했다가 다시 고3 때 수능 대비를 위해서 통사를 공부하게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나 때는 수능 통사 어떻게 진행될까?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요거 영상 말고 2028 수능 통사 성주로 시작해라는 강좌 OT도 찍어놨으니까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1 올라가서 통합사회를 공부하게 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중요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국영수랑 동일한 단위수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중3이라서 단위수가 뭐지? 이런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아. 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 그런 말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뭐 누나 형 있는 친구들은 막 절대 정시는 너무 정시 파이터는 안 된다. 무조건 수시로 대학 가야 돼. 이런 말은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가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거는 수능 시험 봐가지고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간다는 거고 수시로 간다는 거는 내가 고1, 고2, 고3까지 내신 학교 시험 등급을 잘 받아놨다가 그 점수로 이제 대학을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들었듯이 정시 파이터, 정시로 대학 가는 건 정말 쉽지가 않아요. 평소에 막 모의고사를 잘 보고 평소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일지라도 수능은 딱 하루만 시험을 보는 거잖아. 그럼 그날 만약에 내가 너무 막 떨어가지고 실력 발휘를 못했다든지 그날 막 컨디션이 너무 나빠서 시험을 잘 못 보거나 한 문제라도 실수라도 하게 되면 막 대학이 막 바뀌고 내가 원래 목표가 여기였는데 여기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큰 시험이 바로 수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최대한 모든 친구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고1 때부터 놓치지 않고 내신 등급 관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막 고1 때 너네가 딱 학교 들어가서 지금은 적응기니까 나중에부터 시험 잘 보지 이러면 이미 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고1 때 첫 시험부터 계속 내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이 치러진단 말이지. 국어 시험도 보고 수학도 보고 영어도 보고 사회도 보고 과학도 보고 뭐 한국사도 보고 등등등 이제 모든 과목을 시험을 봐. 그 다음에 그 각각의 과목별 등급을 산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상등급인데 나는 1등급이다 이러면 내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등급을 산출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제 과목별로 등급이 나오면 그걸 나중에 합산을 해가지고 나의 1학년 1학기 총 등급, 그 다음에 1학년 총 등급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등급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지원을 하게 돼. 자, 그러니까 내 각 과목의 등급을 잘 받아놓는 게 반드시 필수적인데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까지는 이제 사회를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소에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건 열심히 다녀도 중학생 때까지는 사회는 그냥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로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러 간단 말이지. 자, 근데 대학이 아니죠. 고등학교에 가서 사회 비주요 과목이지. 그냥 하루 벼락치기해서 공부해.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내 내신 총 등급이 다 깎여버려요. 왜요, 선생님? 비주요 과목 아닌가요? 시험 잘 못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내가 지금 얘들아 사회 선생님이어가지고 사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지? 실제 수치로 그렇습니다. 자, 수치로 그렇다가 뭔 말이냐면 이제 대한민국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고 대한민국 교육 과정에서 과목마다 단위수라는 걸 정해놨어. 자, 단위수는 뭐냐? 예를 들어서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3단위다라고 하면 너네가 국어 수업을 일주일에 3시간을 듣게 된다라는 소리인데, 선생님 뭐 일주일에 몇 시간 듣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단위수대로 내신 총 등급 산출할 때 반영 비율이 정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국어랑 수학이랑 영어랑 그다음에 통합사회랑 국가에서 정해놓은 단위수가 동일해요. 그 말은 내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할 때 국영수, 통사가 반영 비율이 똑같다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정말로 내 성적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사회가, 즉 통합사회가 비주요 과목이 아니게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중학교 때 생각만 하고 뭐 이거는 당일치기, 벼락치기 하면 돼 라고 해서 시험 보러 가면 시험을 당연히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보다는 못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뭐예요? 그게 내 뒤통수를 치는 거야. 내 등급을 확 깎아먹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사실 얘들아, 사회는 너네도 알겠지만 막 수학처럼 정말 막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과목이 아니잖아. 약간 단기간의 공부로 시험 성적을 빡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또 사회다 보니 얼마나 그게 가성비가 좋냐. 미리미리 열심히 시험 대비해놨다가 시험 잘 보면 내신 등급 수시로 대학 가는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사실 오늘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도 대비 필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오늘도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현장 학생들한테 막 문자를 받았는데, 오늘 통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애들도 지금 평균 한 60점이 나올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회는 쉽지, 단수 남기지 라고 하고 또 이제 시험 보러 가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아 봐봐. 통사가 국영수랑 반영 비중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고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애들을 변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등급을 나눠야 되는 거지. 근데 등급을 나누려면 시험을 너무 쉽게 내면 등급을 갈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최대한 변별력 문제, 킬러 문제를 반드시 출제하시게 되는데 그 문제들의 난이도가 사실은 무한정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왜? 이거 내신이잖아.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막 어려운 거를 가져와가지고 애들한테 수업을 하고 그 어려운 내용을 활용해서 막 고3 수준 그 이상의 문제까지 출제를 해버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말 체감 난이도가 높은 시험지를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회는 쉽다 이 인식도 조금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정말 시험에서 다른 친구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가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학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교과서가 가장 중요하죠, 내신은. 또 이런 친구들 많아, 얘들아. 갑자기 또 선생님의 과거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여기 가서 말해야지. 뭐냐면 선생님이 나 원래 이런 TCC 영상에서는 절대 썰 안 푸는데 웬일이야? 아무튼 들어봐봐. 선생님이 그 친척이 있어. 친척이 또 하필이면 또 나랑 동갑인 남자야.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조금 막 그런 거 있잖아. 명절에 모였을 때 막 약간 막 너는 막 공부 잘하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지. 아이고 그런 게 조금 있었다?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작은 엄마가 이제 하는 말이 성주야 너는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를 하니?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일단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 풀고 한다. 이랬더니 막 자기 아들은 교과서를 너무 무시한대. 교과서는 이제 필요 없고 기본이라 이거지. 교과서는 무시하고 맨날 문제집 여기에 막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것만 너무 열심히 한다고 걱정을 하시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돼봤잖아. 우리 작은 엄마의 걱정이 정말
맞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봐봐. 교과서는 쉬우니까 에이 학교에서 하는 거 이러고 무시하시면 또 절대 안 돼. 알겠지? 왜? 사실은 얘들아 정말 자세하게 친절하게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장 잘 설명이 돼 있는 책이 사실은 교과서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내신이다 보니까 교과서를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교과서를 기반으로 시험 출제를 해야만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무조건 교과서다. 이거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교과서 귀퉁이에 있는 거 있지. 막 그런 자잘자잘한 내용도 출제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과서 무시하지 말고 교과서를 귀퉁이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셔라 라는 걸 정말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5종 교과서의 내용을 전부 다 담아놓은 선생님의 강의가 또 있어. 그래서 선생님 저는 교과서 혼자 공부하기 너무 지겨워서 싫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거 들으면 몰라 뭐 애들이 말해주는 거야. 선생님 강의 들으면 너무 재미있어서 내 입으로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재미있어서 막 공부하는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듣다 보면 막 이해도 되고 저절로 암기도 되고 막 이제 시험 대비가 잘 된대. 그러니까 너네도 이제 한번 이제 이걸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당부를 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서 끝내면 안 되더라. 알겠지? 왜? 이거는 내가 개념 설명해주는 강의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개념 설명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는 또 잘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내면 다음날 바로 다 휘발이 되게 됩니다. 아무리 잘 이해했어도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걸 계속 기억에 잘 남겨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수강하고 이해가 됐다면 암기를 거쳐서 성주로 문제를 풀어봐에 담겨있는 문제도 열심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야? 틀린 거 오답해서 다시 암기하는 그 과정을 반복해 주실 것을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면 학교 시험 그래도 80%는 대비 끝났어. 이거 이제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는데 이게 뭐냐? 학교 수업 내용 꼼꼼히 챙겨라.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얘들아, 내신은 그냥 우리 학교 선생님 말이 법이야. 막 선생님이, 내가 중학교 때 또 생각이 나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수업을 이제 앉아 있었어. 그래서 국어 선생님이 진짜 무서운 남자쌤이었는데 수업하러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제 책상에 있는 필통을 들더니 이거는 밥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다 막 잉? 막 이러잖아. 잉? 하고 있었더니 그 학교 시험에서는 자기가 말한 대로 출제가 되고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학교 시험에서는 정답 법이래. 그게 좀 억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 학교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놓치지 않고 잘 챙겨놓는 게 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프린트물 주신 게 있다면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서 반드시 공부를 해 가세요. 알겠지? 자, 자기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빈 부분 10%더 이제 채웠어.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90% 잘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90%에서 만족을 못하는 친구들 반드시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1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1등급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친구들은 자,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건데 뭐냐? 성주로 심화를 이해라는 강좌가 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런 커리큘럼은 나밖에 없는 걸로 알아. 자, 이거는 뭐냐? 통합사회는 얘들아, 그 이름이 통합사회잖아. 그 안에 지리 내용도 있고 일반 사회가 정치, 경제 이런 내용도 있고 역사 내용도 조금 있고 또 뭐 얘기했지? 윤리. 윤리 내용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학교 내신 통사는요, 학교 선생님마다 어렵게 가르치고 어렵게 출제하는 파트가 조금씩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경제, 그러니까 일반 사회를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일반 사회는 그냥 쉽게 수업하고 지리를 어렵게 내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조금씩 난이도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가 경제를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다라고 하면 고3 수준의 문항까지도 출제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주로 심화를 이해 강좌를 들으시면 되는데, 방금 내가 말했다시피 심화를 이해 강좌는 경제,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그리고 사회문화, 그리고
지리 이렇게 선생님이 강의를 4가지 커리큘럼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필요한 과목만 골라서 수강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절대 이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렵게 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면 요것만 듣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상당히 어려운 킬러 문항도 맞출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이렇게 1, 2, 3번을 성실하게 한 친구들이라면 시험 직전 날 또 상당히 중요한 날이지. 자, 직전 날엔 뭘 해야 될까? 뭐 총 정리하시고 내가 그동안 틀렸던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암기한 거 까먹은 거 없는지 잘 확인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야겠지. 자, 그걸 또 대비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성주로 직전에 대비해 강좌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너네가 이제 현장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과목마다 직보라는 걸 할 거야. 시험 하루 전날 뭐 수학 직보, 영어 직보 이렇게 할 텐데, 선생님은 너희를 현장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인강으로 만나는 거다 보니 평소에 약간 직보를 못 해주는 게 조금 되게 아쉬웠다? 그래서 올해 이제 선생님이 처음으로 진행한 커리큘럼이 인강으로 직보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게 직전에 대비해 강좌고, 여기서는 그동안 했던 거 전범위 쭉 빠르게 리뷰하고 주요 문항들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평소에 이렇게 성실하게 했던 친구들이라면 시험 전날 요것만 수강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고1 통합사회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 주시고, 여기까지 잘 들었으면 너네는 뭐야 그냥 이제 앞으로 그렇구나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성실히 임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 얘기 잘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더운 이거 내가 써놨어도 꼭 하고 싶은 말이라서 뭐냐면, 요즘 여름인데 얘들아, 갑자기 또 딴소리해서 미안하다. 아니 요즘 여름이거든요 지금. 네, 여름인데 내 주변에 학생이건 뭐 친구건 선생님이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 다들 막 냉방병 걸리든지 아니면 여름 감기 걸려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너네는 제발 아프지 말고 꼭 겉옷 같은 거 챙겨 다니면서 에어컨 추운 데 있으면 꼭 입고 공부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